168kW니까 229 정도 돼요. 228, 229. 거의 뭐 230이라고 치고. 요즘 또 네이버 가니까 또 HP로 쓰대. 아, 그래요? 왜 PS로 쓰지? 왜 또 HP로 써서 미국식으로 해놓으니까. 수치가 조금씩 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 또. 100마력당 1.4마력 정도가 차이 나거든. 네. HP가 적게 잡혀요. 맞아요. 파운드 인치법이라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조금 더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뭐 230마력이라고 잡고. 네. 230마력이면은 왜 그 하이브리드 정도 성능이잖아요. 1.6T에 하이브리드 딱 들어가면 230마력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냐 이 차가. 그게 사실 충분해. 뭐 네. 아마도 전기차는 하는데 168kW만 돼도 일상적으로. 지금 한번 가속 한번 해보세요. 좀 그냥 에코에서 해볼게요. 에코. 아, 이게 장점이야. 에코에서도 에코인데 이게 230인데 등을 치잖아요. 네. 확 치진 않는데 살짝 쳐지긴 이게 툭 하네요. 치잖아요. 네. 내연 자동차에서 이 정도 나오려면 최소 200마력 후반대는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300 가까이 가야 이 느낌이 나. 그것도 풀악셀을 쳐야. 네. 그런데 심지어 스포츠로 하면 어우, 이거 제대로 친다. 요거는 300 한 초중반 돼야 돼. 내연차로 가려면. 왜냐면 이게 토크가 이게 에코 모드에서는 이 회생제동량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부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가면 그걸 다 빼놓고 토크도 이제 파형에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그렇죠. 토크 증대를 다 허용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크가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등 쳐주는 정도는 뭐 변속기도 없고. 그렇죠. 감속기에다가 네. 바로 드라이브 샤프트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후륜구동, 요 EV6라든지 i5 후륜구동을 이제 특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가속이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다. 고작 후륜 이게 싱글 모터 가지고도. 그렇지. 79kW 그 모터가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고작 이거 가지고. 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로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출력이 한 230kW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그 2000년 초반대에 이게 MAMG 출력이 되니까 이 일반적인 그렇죠. 출발할 실제 때. 그 가용 영역에서는 그래요. 0, 50까지 네. 0, 100까지는 아니고 네. 0, 50이 전기차는 정말 빠르거든. 그렇죠. 날라댕겨 진짜. 이때 출력 손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0, 50은 거의 2000년 초반대에 MAMG 뭐 이런 모델하고 비교할 그쵸. 정도의 가속감이 나온다고. 지금 이 모델도 이 230마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0마력 내연차를 전 영역에서 다 그냥 6000rpm씩 때려밟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시원시원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전기차 가속 때문에 한번 그 그래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실제 토크 그래프하고 출력 그래프를 아이오닉 5 듀얼 모터 23년식을 데이터를 가져다가 비교를 했는데, 그 실제 가용 영역 시속 한 뭐 80, 90 언더까지 얘랑 토크 값이 어디서 뭐가 제일 비슷하지 하고 가져왔더니 내연차에서 뭐였냐면 람보르기니 후라카니. 이 친구는 가끔 가다가 뭐랄까 스스로 나를 좀 비난해줘 하는 워딩을 해. 속으로만 생각하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당연히 우라칸은 그리고 가볍잖아요. 무게가 일단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 네, 무게 때문에 우라칸은 슈퍼카의 영역에 있는 건데 그 2.15톤을 지고 있는 이 차량에서 어쨌든 전기 모터로 인한 그 구동 출력 자체가 실 사용 영역에서 그런 슈퍼카의 영역에 있는 출력을 일반 사람이 맛보기라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시식 정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잠깐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1초 정우성.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딱 이렇게 있으면 스포츠 모드 놓고 1초 탁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230에서도 이렇게 탁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진짜 더럽게 가장하네 그러는데
뭐 1초 정우성, 1초 비. 그러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런 건 돼요. 네,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1초 오락관이다. 1초 우라칸. 1초 오락관이다. 맞아요. 처음에 딱 이렇게, 밟으면 1초! 와, 야, 람보르기니 우라칸이야. 근데 내연에서는 1초든 뭐든 안 돼. 못하잖아. 아니, 1초 정우성이라도 닮았으니까 정우성 1초라도 보여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어때야? 아니, 내연에서는 우라칸 그걸 느끼려면 우라칸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이 99%야. 그러니까요. 돌도끼도 네. 잘 깎으면 엄청 날카롭고 그렇죠. 사냥독으로 끝내준다고. 그래서 우가 하면서 막 휘두르면서 그 대대로 내려오는 명도끼를 족장이 딱 가지고 있었어. 그걸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콜라병 떨어지듯이 청동기 도끼가 딱 떨어진 거야. 이야. 두 개를 딱 부딪혔는데 돌이 팍 으깨져 버리는 거야. 그때 그 충격. 지금 내려온 게 이제 청동기지. 왜? 이제 철기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철기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진화된 전기차가 철기겠지. 그렇죠. 현재의 전기차는 청동기야. 석기에서 이제 청동기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쇼킹이죠, 쇼킹, 진짜. 그리고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파라오에 네. 이 무덤을 파헤치니까 검이 나왔어. 근데 그 검이 용도 안 쓴 거야. 허허. 그럴 수가 없잖아. 쇠가. 이야.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딱 보니까 운석에서 떨어진 철광석이었다. 우르라든지 비브라늄 같은 진짜로. 그래서 녹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왕 정도 되면 외계 기술로 무기를 만든다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 잡아다가 한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과거에서부터 이집트 시대 때부터 그런 건 있었어. 맞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소 핵융합으로 가는 자동차. 그런 것들이 이제 외계 기술이다 해서 앞으로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수소 핵융합 카트리지를 하나 딱 넣으면 야. 원래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사는 거야. 그러네요. 그걸 사면 자동차가 딸려와. 그렇지. 왜? 핵융합 그 카트리지와 용광로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모바일 발전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언맨 이거네. 근데 그냥. 그거를 하나 끼우면 10년을 쓸 수 있는 거지. 거기 응축돼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걸 리스로 사는 거야. 괜찮다. 그죠? 그걸 또 이제 차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에너지원이니까 이렇게 어디든 쓸 수 있잖아요. 차 운행 끝나면 빼서 가정에다 끼우고. 그쯤 되면 V2L이라는 개념도 그냥 없네. 그냥 이걸로 그러니까 끼우는 그리드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지. 전력 그리드가. 언제쯤 될까?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발전은 또 핵 분열 발전에 비해서 안전하고. 안전하죠. 네. 인류가 가야 될 친환경의 끝판왕인데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오면 한 10,000년 안에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너지 발전사를 보면은 석유 쓰기 전에 고래기름 썼고 고래기름도 뭐 고래잡이가 가능한 데다 썼지. 그렇죠. 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까리 기름 같은 거에다가 그냥 막 식물에서 기름 짜가지고 호롱불 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게 빠르게 이룩하긴 했어요.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전기기관으로 해서 동력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젤 산업 엔진 개발되고 가솔린으로 또 이동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은 이 가솔린은 사행적 엔진과 이행적 엔진 또 디젤 엔진 다 독일 사람들이 개발한 거야. 그러네요. 루돌프 디젤 1892년도에 현재 만 MIN이지. 네. 우리나라 사람만 만이라 그래. 미국 이제 MAN이라고 그러고 독일에서는 MIN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뉘른베르크 기계 공작소 그 직원이었어요. 그 루돌프 디젤이. 그런데 이제 그때 HCCI 개념을 개발했지. 호모지니어스 차징 컴프레션 이그니션, 그러니까 균질 압축 착과. 이게 이제 디젤이 압축해서 온도를 올리면 자연 착화되는 현상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화 플러그 필요 없이 착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엔진. 이렇게 되면 이제 폭발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거 산업 엔진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서 중공식을, 디젤 엔진 중공식을 하기 위해서 도보에어 건너다가 도보에어에서 시체로 떠올랐죠. 아이고. 아마 카더라 뇌피셜의 얘기가 있어요. 그 기술 유출 독일에서 막기 위해서 암살을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시절엔 근데 그런 일도 암암리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처럼 곳곳에 CCTV가 없어서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낼 게 없죠. 모르죠. 뭐. 그리고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야, 그때는 킬러들의 전성시대였겠다. 그렇죠. 지금은 수출이면 그냥- 킬러들이 그러더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작업이요. 아싸. 근데 일 심지가 꽤 되신다고. 난 못 믿겠다는 거요. 납박해요. 어쨌든,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보면은 근대 산업혁명에 있어서 2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전기기관으로 1차 나왔고, 이제 내연기관으로 2차가 그 2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또 산업 엔진과 관련된 모든 혁명들을 다 견인을 했고, 역사는 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이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모빌리티 권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리튬을 그래서 하얀석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일 달러가 이제 리튬 달러가 돼요, 진짜. 우린 뭐 나는 게 없어. 이놈 나라는. 대신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나는 게 없어서 오히려 구술은 안 나는데 예. 구술을 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그 구술은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보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비율적으로 많다. 에콰도르처럼 석유가 펑펑 나도 정치 사회가 불안하면 못 사는 거고. 그러네요. 석유가 펑펑 나는데 그러지. 그럼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기름 퍼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떡하냐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그분들은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이미 다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 그냥. 다 걱정해도 그분들은 오일 장사꾼들은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다못해 그분들은 미래 투자가 망해도 본인들은 안 망해요. 그럼요. 한 10대가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구가 멸망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간 사는 사회야. 이게 한쪽만 바라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무서운 사회야. 이거는 조작된 사회고, 굉장히 아픈 사회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이야. 어허. 아픈 거야. 그렇죠. 아프네. 그 다음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데는 감옥이야. 죄를 지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고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그 사회는 병들었거나 아니면 비정상이거나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는 울긋불긋해. 그렇죠. 울긋불긋해.